화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치 자동차에 녹이 슬듯 어두운 옷장 안에 곰팡이가 슬듯이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불청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음속의 화를 다스리는 7단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단계, 상처를 분명하게 규정하라. 누군가가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빼앗아갈 때나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극도로 분노하게 된다. 성취되지 못한 꿈의 상실이나 마음을 평화를 잃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탓한다.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실제로 잃었거나 거부당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것은 좌절감과 분노를 없애는 첫걸음이다. 2단계, 슬퍼하라. 사람인 이상 무엇을 잃었든 그게 무엇이든지 얼마 동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슬픔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내면이 자라나려고 할 때 이와 똑같은 슬픔의 단계를 경험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실에 대해 슬퍼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슬픔을 거부하고 애써 참으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강해, 빨리 이겨내겠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잠시 상처를 느끼는 것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큰 상처나 상실은 더욱 더 슬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서 공기를 조금씩 빼내듯 고통을 조금씩 인식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기능을 하는데 슬픔의 크기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분노를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슬픔에 그것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 절대로 강한 척 이겨내겠다며 슬퍼해야 할 시간들을 생략하거나 줄이지 마라. 3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는 장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의 분노는 빠른 속도로 풀릴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아마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니 먼저 상대방의 배경과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가진 고통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당신의 분노가 해소되도록 해보자. 4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어라.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배우게 된다.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다.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쭉달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5단계, 상처 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찾아라. 분노를 해소하는 다음 방법은 지금 나에게 가해진 상처에서 숨겨진 진주를 찾는 것이다. 숨겨진 진주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이 찾으려고만 한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것을 찾으면 당신은 그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분노를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단계이며 상처와 두려움, 좌절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 중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 누구를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에게도 배울 점은 있다. 6단계, 감정을 글로 표현하라.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분노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상처와 좌절, 두려움을 글로 적는 것은 마치 펜에 잉크를 통해 그 화를 푸는 것과도 같다고 성인들은 말한다. 당신이 잃었거나 거절당한 것,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분노를 갖게 한 것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적어라.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내 감정들을 적어라. 내가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 감정들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상처를 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는지 적어보는 것이다. 단 그 편지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를 직접 만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가진 상처를 키워주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듯이 그는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에 대한 어떠한 거짓 소문도 열심히 퍼뜨릴 게 분명하다. 어리석은 사람들, 종종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맹목적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 7단계,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라. 이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인간인 이상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다. 높은 수준의 성숙도와 인격만이 아니라 의지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법이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분노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을 때 관계 개선을 시작하는 길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 삶의 분노를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화를 다스리는 7단계 지혜였습니다. 이 화를 다스리는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해지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